밍아밍아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저의 결혼을 축하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연애 이야기를 꽤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오래 연애하다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니까 또 궁금하신 점이 많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영상에 달린 연애나 결혼 관련 질문이 조금 있어서 한번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민지 채널. 민지님 나이 몇 살이에요? 새로 민지 채널을 접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나이를 막 언급한 영상이 없어가지고 뉴 민덕들을 챙기지 못했더라고.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95년생 26살이고 남자친구는 올해로 29입니다. 제가 20살, 남자친구가 23살 때 만나서 지금까지 연애를 한 케이스죠. 민지님 그러면은 그때까지 못 소리셨나요? 이런 거였어요. 첫 남자친구는 아닙니다. 제가 19살 때 수능 끝나고 남자친구가 잠깐 있었어요. 오래 간 건 아니었고 한 6, 7개월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어리기도 하고 제가 여중여고를 나와가지고 또 이제 남자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첫 연애기도 하고 진짜 그냥 뭐 되게 어색한 썸 사이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 남자친구고 두 번째 남자친구는 지금이 맞습니다. 저는 연애 경험이 총 2번이에요. 씁쓸하네요. 첫 만남 썰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그 소개팅이 진짜 약간 신기한 경로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 썰을 한번 푼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있긴 한데 거기로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살 때 중앙 동아리를 했었어요. 인원이 많지가 않았어요. 한 10명 이하였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동아리 원 중에서 굉장히 성격이 좋은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오빠가 나한테 소개팅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있다면서. 그 연애 안 해본 사람들 특, 남소, 여소 이런 것들 절대 안 받고 진짜 나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진전시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소개팅은 진짜 안 받는다고 인위적인 만남 싫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오빠가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 진짜 괜찮은 애라고. 자기랑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라서 성격이 보장이 됐대요. 저는 이제 뭐 성격이고 얼굴이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소개팅 자체가 조금 안 하고 싶었으니까 거절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거절을 어떻게 했냐면 더 이상 소개팅 나한테 제안해주지 말아라. 나는 소개팅 생각 절대 없다. 이렇게 완벽하게 쐐기를 박은 날에 꿈을 꿨어. 꿈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동아리방에서 저희 동아리원들이 다 같이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그 동아리 오빠 친구 그러니까 소개팅남이 놀러 온 거예요 저희 동방에. 그래서 동방 안에서 나랑 소개팅남이랑 이렇게 마주친 거야. 싹 마주쳤어 나랑. 근데 소개팅남이 나를 보고 뒷걸음질 막 치는 거야. 마치 자기가 기대했던 그 얼굴이 아니라는 것처럼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약간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는 거야. 뒷걸음질을 벽을 뚫고 뒷걸음질을 쳐서 나가더라고 동아리방을. 와, 내가 그때 당시에 너무 괘씸해서 잠을 깼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자기가 뭔데 나를 보고 뒷걸음질을 쳐? 자기가 뭔데 나를 거부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에서 깨자마자 동아리 오빠한테 연락을 해서 소개팅을 받겠다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속에서 그 오빠가 뒷걸음질을 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오빠한테 관심도 없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소개팅이 성사되었어요. 자, 그래서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 처음 소개팅 장소가 강남역 10번 출구인가 11번 출구였어. 알고 보니까 거기가 또 소개팅 장소의 메카래요. 강남역 10번 출구인가 11번 출구가. 그래서 메카래. 얼굴은 솔직히 기대를 많이 안 했단 말이지.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얼굴상은 딱 정해져 있어. 예를 들면 JBJ의 상균씨, 프로듀스 X의 이한결씨 딱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세게 빡빡빡 굉장히 진하게 생긴 공룡상들을 좋아해요 제가. 객관적으로 말하면 제 남자친구가 이제 못생긴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첫인상은 그냥 그랬어. 제가 진짜 미친년인 게 소개팅 첫 만남 때 방탄소년단이랑 블락비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2014년도였거든? 그 방탄이 이렇게 빵 뜨기 전이었어. 그래서 내가 진짜 열변을 토하면서 왜 안 뜨는지 모르겠다고 그 멤버를 다 짚어가면서 이 오빠한테 설명을 해줬단 말이야. 첫 만남에.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 사람은. 그랬는데도 그 오빠는 그거를 다 들어줬어. 정말 착하죠? 그래서 첫 만남은 그냥 나쁘진 않다? 이 정도였습니다. 첫 인상은. 알고 보니까 근데 이 남자친구가 소개팅을
해달라고 쫄른 거더라고, 이 오빠한테. 이 동아리 오빠랑 그 제 소개팅 남자친구랑 둘이서 같이 있었는데 그때 동아리 단톡방에 막 말을 치고 있었나 봐,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내 프사를 우연히 보게 된 거죠.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에 들었대. 그래가지고 소개팅을 해달라고 엄청 쫄랐대요. 그때 당시에 제 프로필 사진은 요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죠. 고백설도 들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고백설은 사실 별거 없어요. 되게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약간 썸을 끝내자라는 의미로 고백이 있었던 거지,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안달복달을 못해가지고 하는 고백은 아니잖아요. 사실 소개팅이다 보니까. 그래서 소개팅을 하고 나서 한 대여섯 번 정도 더 만난 것 같아요. 11월 8일에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는데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막차 시간대에 헤어졌어요. 그때가 11시 59분 정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헤어져서 각자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11시 59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소개팅남한테. 그래서 나는 방금 헤어졌는데 왜 전화를 하지? 이러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받자마자 소개팅남이 민진아, 우리 사귀자. 대답은 1분 뒤에 해라. 날짜 세기 편하게. 이러면서 뚝 끊는 거야. 이거 사귀어야겠다. 이러면서 허러럭 1분 뒤인 11월 9일 12시에 전화를 해서 알겠어, 우리 사귀자. 이러고 끊었죠. 그래서 저희의 첫 1일은 11월 9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애초에 사귀기 전부터 호감이 있던 상태고 이 오빠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통한 거겠죠. 민지 채널. 자, 그 다음 갈등은 없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저희는 별로 이제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면 남자친구도 이제 공대 출신에다가 지금 직장이 굉장히 남초 직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여자친 일로 저를 속썩일 일도 별로 없고요. 남자친구가 하는 단점이 별로 없어요. 애초에 저도 술을 잘 안 마시고 밖에서 놀기보다는 조금 집안에서 노는 걸 좋아하고 긴밀한 남사친이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 싸울 건딱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이에 약간의 감정의 골이라고 하면 감정의 골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어떤 일 때문이었냐면 제가 안암에 살고 이제 남자친구는 대학교도 수원이고 직장도 수원 쪽이에요. 그래가지고 동네 데이트를 못 하는 거야. 일상이 있고 각자 하는 일이 바쁘기 때문에 사실상 주중에는 거의 못 만났어요.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동네에서 그냥 친구처럼 저녁 시간에 잠깐 한 30분 정도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하고 헤어지고 이런 데이트, 이런 짧은 데이트 이거에 대한 갈증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때는 남자친구한테 진짜 띵깡을 엄청 부린 적이 있어요. 내가 남자친구였으면은 나는 조금 짜증났을 것 같아. 왜냐면 어쩔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이게 서로 서울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서로 각자 생활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걸 나한테 성질을 낸다고? 이러면서 나라면은 화를 냈을 것 같아, 상대방한테.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남자친구는 그걸 다 이해해줬어요. 너 마음 너무 이해한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우리 둘 중 하나가 차를 가지기 전까지는 조금만 이렇게 버텨보자 라고 아주 좋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제가 느낀 바가 진짜 많거든요. 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내가 왜 오빠한테 찡찡댔을까 이러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민지 채널. 고무신 생활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전역을 하고 나서 만나게 된 케이스라 고무신 생활은 해본 적이 없어요. 딱 이 남자다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나요? 한순간에 그렇게 느낀 적이 없고 제가 6, 7년 동안 만나오면서 쌓아놓은 데이터베이스 때문에 이 오빠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라고 느낀 순간이라기보다는 조금 요소 같은 건 있는데 첫 번째로 나를 평가하지 않아요. 내가 뭘 하든 나를 응원해주고 내가 뭘 어떻게 하든 나를 좋아해줘. 그래서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오빠가 진짜 남자친구로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진짜 재밌어. 티키타카가 너무 잘 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연애 초 때는 별로 친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서먹서먹한 연인 느낌이었다면 지금 완전 짱 친한 베스트 프렌드 같은 느낌이에요. 뭔 얘기를 하더라도 너무 재밌고 너무 편하게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딱 한순간에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계속 스며든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100% 객관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찾기보다는 각자 갖고 있는 객관적인 단점이 서로에게는 별로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내가 유튜버인 게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하기 싫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유튜버건 간에 뭐건 간에 상관이 없대요. 내가 유튜버인 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별로
거슬리지 않아. 그런 것처럼 뭔가 서로 단점이 아무렇지도 않은 관계가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아. 결혼을 이른 나이에 결심하게 된 계기? 내가 이 오빠라면 뭔가 내 인생의 전반을 같이 플랜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제를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팀으로 했을 때 효과가 좋은 프로젝트가 있고 혼자 했을 때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인생을 자기 혼자 온전히 꾸렸을 때 잘 꾸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더 좋은 팀을 만나서 이 인생이라는 프로젝트를 훨씬 더 잘 꾸려나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프로젝트마다도 다르고 개인마다도 달라요. 이 오빠랑 더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을 개척한다면 풍요로운 그런 인생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연인인 채로 관계를 지속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연인으로서 하는 것과 동거를 하면서 하는 것과 또 결혼을 해서 부부로서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 자체가 서로의 인생 관여도가 달라요.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어쨌든 서로의 법적인 보호자가 되는 거고 경제력이며 뭐며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한마디로 그냥 일생을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체적인 인생을 생각하기가 쉽죠. 이 오빠라면 진짜 나의 완전 평생의 소울메이트,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더 이상 다른 팀원은 볼 필요도 없어. 우리 이 사람이랑 같이 나의 인생을 도모하겠어. 결혼을 결심을 하게 된 거고 중요한 게 모든 저 같은 입장에 있는 커플들이 다 결혼에 꼴이 나기란 쉽지 않아요. 저희는 사실 굉장히 때가 잘 맞았죠. 남자친구도 취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프리랜서긴 하지만 어쨌든 수입이 있는 상황이고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양가 부모님 측에서 반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즐기지 왜 지금 가냐 이런 친구들이 있어. 현실 애들도 그렇고 댓글에서도 그런 댓글을 제가 한두 개 정도 봤는데 이런 말 들었을 때는 솔직히 조금 개인적으로 확치기도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미 충분히 즐겁고요. 네. 저는 앞으로 생활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결혼 준비 브이로그 찍을 건가요? 사실 찍어놓은 게 몇 개 있어요. 반지 맞추러 간 거랑 한복 맞추러 간 거. 그거를 찍긴 찍었는데 사실 찍고 나서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편집해서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 중입니다. 아마 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혼식 날 영상 찍을 건가요? 라이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일단 라이브는 100% 안 되는 게 하객분들 중에는 이제 얼굴이 송출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혼식 현장을 라이브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렇네요. 민지 채널. 자, 여기까지 민지의 Q&A입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코로나가 사그라들기를 바래주시는 우리 민덕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하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민지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기적.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구독.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민바 민바 민바롱 안녕.